안녕하세요. 야암산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12월 7일 첫 노래로 김필의 성북동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노래로 김필의 성북동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곡성에서 유명한 토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토란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란은 일단 천남성과 열대식물인데요. 땅에서 이제 잎자루가 올라와 어른 키만큼이나 큰다고 한답니다. 이제 자란 잎자루 끝에 달린 잎은 어른 얼굴 2개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높이는 이제 사람의 성인 남자의 키, 그리고 이파리는 어른 얼굴 2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크는지 잘 아시겠죠? 이런 거대한 사이즈의 토라는 한자로 흙의 알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흔히 타로라고 하죠. 그 뭐 버블티라든지 뭐 타피오카라고도 하죠. 그 동글동글한 거. 이런 토라는 이제 지구 곳곳에서 재배되며 세계인들이 고루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대 지방에서 주로 많이 먹는 주요 식량이라고 하네요. 열대 지방에서는 이제 한 해 여러 번 농사를 하고 생산량이 엄청나대요.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토란 지상부가 말라 죽고 덩기 줄기로 겨울을 났다가 봄이면 싹을 올려 가을쯤에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열대 지방성 식물이라서 확실히 열대 지방에서는 여러 번 다모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토란을 먹기 시작한 거는 거의 기원전 4천년, 5천년 정도 가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일본에 토란이 전파되어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증거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민속학적으로는 일본에서 토란을 재배한 것이 이제 벼 재배를 하기 전이라고 하네요. 이제 토란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사가 좀 더 수월하고 수확량이 많고 저장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계기는 이것 또한 이제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들어왔나에 대해서 이제 설이 많은데 토란은 일단 열대식물이니까 한반도의 토란 유입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이 먼저 들어갔다 했었죠.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뭐 일본에서처럼 벼농사 그 이전부터 토란을 재배하여 먹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대지방 식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토라는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데요. 옛날 이제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는 이 토란을 식량으로 먼저 재배했다는 설도 있어요. 날씨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먼 옛날 같은 경우는 토라는 우리나라에서 식량 작물로 귀중하게 여겨지는 민속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추석 제사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에도 토란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제 토란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이제 제사 음식은 우리 돌아가신 이제 조상님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상님들이 이제 즐겨 먹는 것들 위주로 올려야 되는데요. 차례는 이제 시대와 자연 환경의 변화, 그런 관계 없이 그 옛날 음식을 좀 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잘 먹지 않는 음식인데 제사에 쓰이고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다과라든지 뭐 그런 거는 많잖아요. 이러한 이제 음식들이 옛 흔적을 보여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과 이제 같이 추석 제사상에 이제 토랑국 또한 벼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까마득한 옛날 한반도의 조상이 끼니로 먹었던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끼니로 먹었던 게 좀 물려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토란에 좀 더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토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토란은 이제 열대작물이라서 주로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남 곡성군의 토란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남 곡성군의 이제 재배 면적이 넓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죽곡면이란 곳이 있어요. 이런 이 죽곡면에 있는 토란이 유명하다네요. 그 중에서도 죽곡면은 이제 섬진강 상류의 한 지천을 남쪽으로 두고 북쪽을 향해 길다랗게 골을 파고 들어가 있는 특이한 모습의 지형을 띠고 있는데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지도 않고 햇볕을 충분히 받는 좀 축복받는 땅이라고 합니다. 또 죽곡면의 골짜기는 섬진강으로 들어가는 개천이 흘러서 물 또한 이제 풍부한데요. 이러한 이제 환경 또한 토란을 재배하는데 탁월하다고 하네요. 토란은 이제 주로 따뜻하고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죽곡면의 지형과 날씨가 토란 재배에 제일 최적화돼 있다고 하네요. 이런 그 좋은 기후와 이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죽곡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토란 재배하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도 이제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논이기 때문인데요. 토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하는 식물이라서 물을 이제 들이고 빼기 좋은 논이 최고의 재배지인데요. 토란은 이제 논에다가 두둑을 만들고 그 두둑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 심습니다. 이 죽곡면의 이제 토란은 주로 조금 다른 토란 생산 그 재배지보다 빨리 파종을 하는데요. 추석 전에 이제 수확을 해야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다른 토란 재배지보다 조금 빠르게 2월, 3월에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란 재배와 벼 재배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토양의 영양소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제 토란 재배가 벼 농사보다 수입성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토란 같은 경우는 연작을 할 수가 없어서 벼랑 같이 돌려서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토란은 벼나 다른 작물과는 달리 키울 때 거름이 좀 많이 필요한 식물이라서 만약에 이제 토란으로 연작을 하게 된다 하면 토란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don에서 1년 정도 이제 토란을 키우고 3, 4년 정도 벼 농사를 했다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거름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름 거름을 많이 줘도 이게 크기가 작아지고 계속 그 연모작을 하면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질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토란 수확 같은 경우는 빠르면 8월 말부터 하고요. 토란의 이제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질 때부터가 이제 토란의 수확기라고 하네요. 이 시기에 토란 수확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바로 잎자루를 아까 말했던 어른 두 얼굴을 붙여놓은 크기 그 잎자루 거대한 잎자루를 자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잎자루를 다듬어서 볕에 말려 토란을 파내는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잎자루를 볕에 말린다 했잖아요. 이게 또 잎자루도 따로 말려서 토란대라고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란을 파내는 작업을 기계로 한다 했잖아요. 그 굳이 수작업으로 한다면 쇠스랑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토란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박힌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많고 힘 좋으신 분들이면 할 것 같지만 솔직히 기계로 하는 게 빠르고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계로 뒤집어 놓은 후에 토란을 일일이 이제 손으로 떼어내야 하는데요. 토란을 이제 알토란으로 일일이 떼어낸 후에 알토란에 있는 실뿌리를 다듬고 크기별로 나누어 포장하면 이제 토란 재배가 딱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토란 같은 경우는 추석에 맞추어 수확하는 게 관건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추석 전에 가격이 월등하게 높아요. 이게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사상에도 토란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음식 중에 토란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솔직히 좀 잘 안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딱 피크 되면 사람들이 찾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토란이면 벼농사보다 월등히 다른 때도 벼농사보다는 토란 농사가 더 좋지만 추석 전에는 월등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추석 전에 수확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게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네요. 왜냐하면 이제 섣불리 수확했다가는 이제 토란이 덜 여물어서 질이 뭐 크게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계륵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게 다 알 수가 있으면 다 그 전에 팔고 그러면 좋은데 참 이런 게 애매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같은 논에다가 한다 해도 어떤 거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토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동양식 그 동양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양권에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그 남미 국가나 유럽 혹은 뭐 브라질 같은 데서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하와이 원주민들의 이제 주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하와이안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이 이제 샤먼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그런 이제 종교가 있는데 전통 신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란을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다고 하네요. 참 특이한 것 같네요. 그 이런 사람이 이제 토란에서 왔다라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토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은 맛은 정확하게 무슨 맛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삶거나 뭉쳐서 딱 압축시킨 거랑 이제 식감이 전혀 다른데요. 뭐
버블티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경우는 쫄깃쫄깃하고 이제 그냥 삶아서 먹으면 좀 감자의 식감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하다시피 이제 추석에 먹는 음식의 대표인 이제 토랑국이잖아요. 하나가. 토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은 토란을 당연히 다 껍질을 벗겨서 삶아야 됩니다. 바로 끓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끓여버리면 이제 미끌거려요. 그 맛처럼 미끌미끌거려서 꼭 삶았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토란의 자체 방어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삶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또 아까 말하다시피 이제 미끌거린 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토란에서 나오는 약간 독성분이라고 하네요. 약한. 이게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독인데요. 그래서 이제 날로 이제 토란을 먹는 경우는 약간 좀 가려움이나 좀 쓰라림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길 때도 꼭 장갑을 끼고 벗겨야 된다고 하네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베이킹 소다나 이제 뭐 식초, 쌀뜨물 그런 데다가 한 번 더 삶고 난 뒤에 한 번 더 씻는다고 하네요. 독성분을 다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열을 가는 것만으로도 그 독성분을 다 제거할 수 있어서 굳이 이제 식초나 베이킹 소다에 안 담궈둬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식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을 때 파스타처럼 소금 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이제 안 서걱서걱거리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자와 같으니까 삶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다 익는다고 하네요. 뭐 여기까지 다 했으면 뭐 다른 부재료 같은 경우는 뭐 고기는 이제 뭐 삶은 고기는 알아서 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야채나 기호에 맞는 재료들을 이제 육수에 넣어서 같이 끓이면 토랑국이 완성이 되죠. 토랑국을 제가 먹어본 지는 참 오래된 것 같네요. 토랑국을 도대체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두 번씩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음. 아, 그리고 이제 토란 같은 경우가 토란이 뭐처럼 생겼냐면 감자에다가 수염이 더 많이 난 감자같이 생겼어요. 이게 꼭다리가 있어서 또 뭐냐 그러니까 큰 거만 그 사이즈를 상관 안 쓰고 보면 또 양파와 감자를 합쳐 놓은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토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토란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한번 땡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제 날씨가 점점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지만 꼭 두터운 옷이 아니더라도 얇은 옷이더라도 이제 원래 이제 추울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게 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고 이제 더우시면 하나 벗고 들고 다니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으로 추가열의 너를 잊을게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버려진 건 나잖아.